온라인 수업 3주차 두 번째 수업이죠. 교과서 59페이지고요. 학습지를 준비해서 수업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업과 이어서 할 건데요. 저번에 국내 민족운동 중에서 민족주의계에서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이 있었고요. 그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주로 주도가 돼서 전개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운동도 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하고 국외의 민족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60만세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 6월 10일 날 일어났다라는 거죠. 횟수로는 1926년에 일어납니다. 사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20년부터 26년까지 뭐 이렇다 대규모 운동들이 없었어요. 그냥 뭐 실력양성운동 벌이고 아니면 노동쟁이, 농민쟁이, 뭐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일어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지배가 약해졌다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이제 일본의 지배에 막 익숙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본의 지배에 따른 분노라는 것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일부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해요. 3.1운동처럼. 근데 그게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버리니까 학생들이 순종의 장래일, 순종이 그때 세상을 떠나거든요. 왕이, 그나마 우리가 뭐 모셨던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래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주로 학생이 중심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여기 안에서 주로 뭐 경문을 뿌린다든지 이런 시위를 전개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 뒤에는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랍니다.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보면은 주로 만세 시위를, 3.1운동 때도 사실은 만세 시위를 민족 지도자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측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한일 학생과 충돌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데요. 안에 뭐 내용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을 합니다. 주로 나주에 있는, 그러니까 나주에 있던 학생들이 열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그 나주에는 일본인 학생도 있고 광주 학생들도 있어요. 일본인 학생들은 주로 광주 제1중학교, 광주 1중을 다니고 있고, 광주 중학교를 주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들은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고보라고 부르죠. 광주 고등보통학교를 주로 다니고 광주 여고보, 여자 고등보통학교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 좀 양아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뭐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 양아치들이 있고, 이것들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특히 조선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들이 몸에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 좀 예쁜 여학생을 보고 희롱을 합니다. 뭐 댕기머리를 당긴다든지 이렇게 막 희롱하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한국인 학생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그 열차 안에는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일본 아들 보고, 야 새끼들아 뒤지고 싶나 손 떼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아들 보고 이 조생기 새끼가 정신 나갔구나 이러면서 열차 안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거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본 아들이 뒤지기 쳐맞습니다. 일본 아들이 뒤지게 쳐맞고 저 학교로 가요. 저 학교 가갖고 조선인들이 쪽수로 덤벼들어가지고 우리가 맞았다. 이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어디 아들이고? 광주 고보 새끼들이다. 우리 그 쳐들어가자 해서 광주 중학교 아들이, 일본인 아들이죠. 주로 목검 또는 실제로 검도 배운 놈이 진검 이런 거 들고 광주 중학교 아들이 광주 고보로 와 쳐들어가요. 광주 고보에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광주 중학교 아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광주 고보 아들이, 우리는 참을 수 없지. 새끼 우리가 잘못했나 저거 잘못했지. 그 새끼들 좀 다 한번 붙자. 팍 붙어요. 장주 시내에서. 붙었는데 결과는 예상하다시피 또 일본 아들이 박살납니다. 일본 경찰이 막 출동하겠죠. 출동해가지고 일본 아들은 당연히 안 잡아가고 한국 아들은 쌍거리 잡아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에 있는 광주 여고보고 광주 농업, 광주 공업 이런 학생들이 광주 상업, 광주 농업 학생들이 이 시위는 게 있노? 광주 고바들만 잡아가는 게 있노? 하면서 만세 시위로 확 버려요. 이거 풀어도 시위로 버립니다. 그래서 뭐 석방, 고속학생만 석방해라는 게 아니라 식민지교육 못 받겠다,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게 있노? 이러면서 식민교육협회와 고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근데 이 시위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 우리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하고 차별, 일본 학생들과의 차별,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이런 교육 우리 못 받겠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로 번지게 됩니다. 이 학생 시위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랬을 때 항상 그 저항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정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 이름 안 하고 11월 3일 날 학생운동, 항일운동 기념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신간회라는 단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간회라는 단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우리 좀 힘 좀 합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두 계열이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와중에 민족주의 계열 중에 두 패로 갈라집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는 독립은 헛방이다. 이제 안 되겠다. 독립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치권이라도 얻자.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반면에 또 다른 민족주의자들은 뭔 개소리냐. 그러면 일본이 독립을 기정사실, 일본의 지배를 기정사실을 하자 말이야.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독립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자라고 하는 비타협 민족운동 세력들도 나누어지거든요. 이 세력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안타깝게도 이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친일파로 저장합니다. 배신하기 위해 첫 단추를 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 앞에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 하고 그 앞으로 가면 애국개몽운동 이런 것들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 뿌리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대놓고 일본하고 싸우기보다는 대충 일본하고 협조해서 뭐 하자 이런 운동 했던 사람들이 결국 친일파로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남았죠. 이 사람들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하고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간회라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전개했던 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신간회입니다. 가장 대규모 조직이었고요.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 강인회를 벌이는데 민중계몽이라든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강인회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구원해요. 아까 앞에서 일어났던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것도 구원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정리했던 이런 운동들도 역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간회 소속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꾸리는 독서회 같은 걸 꾸려서 지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학생운동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아까 확산한다죠. 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학생들의 힐만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고 신간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신간회도 안타깝게도 결국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그런 노선상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분열해서 해체되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죠. 여기까지가 이제 1920년대까지 전개됐던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1920년대 전개된 국외 나라 밖의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전개됐던 대표적인 민족운동은 무장투쟁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장투쟁, 일본군과 싸움, 전투를 벌이는 운동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죠.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 전투는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소규모로 또는 약간 규모가 있는 이런 독립군 부대들이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막 너도 나도 일본군 공격하고 또 만주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들도 막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일본군들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일본군들 공격하고 이러니까 일본군들이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 식기들 이것들 다 토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토벌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던 끝에 봉오동에 독립군 근거지가 있다라는 첩보를 접하게 되고 그 봉오동을 일본군이 공격을 하게 돼요. 이 일본군이 봉오동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독립군이 먼저 캐치하고 미리 매복을 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작전의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대한독립군입니다.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라는 장군이죠.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가 대한독립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해서 우리 그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군이 이런 조선의 독립군 정도 수준의 무장 수준을 가진 부대한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고 나니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독립군을 토벌해야 되겠다 하면서 토벌을 준비합니다. 그런 토벌을 준비한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격파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이자 독립군 부대가 백두산 쪽으로, 봉오동은 사실 두만강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군도 이들을 선멸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하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독립군 부대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주로 청산리 대첩하면 김자진만 기억하지 사실 홍범도는 잘 모르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 남게 되고 러시아 공산당과 관련된 일들도 조금 하고 하거든요. 물론 뭐 완전히 공산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 바람에 홍범도 장군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뭐 약간 러시아 쪽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약간 소홀하게 다루는 측면들이 있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홍범도 장군을 다시 재조명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두 전투다 홍범도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전투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합니다. 일본군을 박살이 나요. 상당히 중요한 위대한 업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곧 독립군의 실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싸움에 크게 진 일본은 긴장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야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살살살살 아니면 그냥 보통 토벌하지 하면 안 되겠구나. 아예 작사를 해야 되겠구나. 독립군 부대를 없애려면 그 독립군 부대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간도, 완주 지역,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 마을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게 바로 뭐냐면 간도 참변이에요. 1920년부터 21년까지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 마을들 싹 없애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당하고요. 이 한국인들이 학살당하면서 독립군 부대의 활동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을들이 있어야 독립군 부대가 보급도 받고 거기서 또 사람도 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독립군 부대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 부대들이 이 일본군의 토벌,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연해주 쪽으로 이동합니다. 러시아의 영역인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는데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에 이동을 하거든요. 이 자유시하는 곳에 이동하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여러 독립군 부대가 들어와요. 근데 얘들이 무장을 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보면 야 너가 전부 다 무기 들고 있으면 곤란하다. 무기 다 너 내라 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누가 통솔해서 지휘할 지휘 체계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우리가 하겠다. 뭐 우리는 무기 못 내놓겠다. 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 대다가 결국은 고려혁명군 세력 그중에 뭐 독립군 부대 중에서 고려혁명군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고려혁명군 세력이 러시아와 손잡고 나머지 독립군 세력들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이런 자유시 참변이랍니다. 독립군끼리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자기 부대 아니면 믿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 간도 참변이나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1920년대 초반까지 반짝했던 독립군 무장투쟁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이제 질이 멸렬해버려요. 독립군 부대가 막 다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독립군 부대가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부대들을 만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제 3부로 조직하는데
사실은 삼부 조직을 하긴 했지만 옛날만큼 크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독립운동단체로 그 지역에 만주에 있는 한인사회를 그냥 통제하기로 해요. 통제하는 자치정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서는 이랬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어요. 자치정부로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과도하게 그런 한국의 마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탈을 한다든지 심지어서는 뭐 개념 없는 독립군 부대는 독립군 부대였다가 아예 마적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독립군 부대라고 하면서 거의 조폭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삥 뜯고 뭐 이런 우리 독립군이가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1920년대까지 전개됐던 우리나라의 민주운동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부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죠. 그죠? 그 부분을 서로 다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주차 온라인 수업 모두 다, 3주차죠. 온라인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